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부리꼴레르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전승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재미있는 시간 가질 건데요. 과연 인문부리꼴레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14주차 동안 재밌고 탄력적으로 강의를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의성도 배울 수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창의성이 타고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인식의 개선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14주차 동안 그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나갈 거예요. 강의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 강의는 어렵게 막 많은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차근차근 비록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상에서 만나지만 대화하듯이 자유롭게 강의를 14주차 동안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잠깐 제 소개 좀 드릴까요? 제 이름은 전승환이에요. 저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요? 제가요 연예인들하고 친한데요. 가수 나훈아 씨를 만나면 나훈아 씨가 저한테 반말로 그러세요. 나 훈아야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 이름이 전승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반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승환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겸손한 사람이라고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1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강의가 14주차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 14주차 동안 앞으로 13주차 동안이죠. 남은 기간이 13주차예요. 오늘 빼면요. 그럼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시작하겠습니다. 1강에서는요. 우리가 14주차 동안 무엇을 배울지 주제어들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의성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면요. 우선은 패턴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왔던 것들, 반복되어졌던 것을 잘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창의적인 것을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앞부분에서는 2주에 걸쳐서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저 새로운 생각을 해나가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선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차에 걸쳐서요. 관점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생각을 쉽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과거로부터 배운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데요. 아이작 뉴턴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여기서 거인의 어깨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저작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저작물, 즉 고전을 읽으면요. 그들을 넘어설 방법을 쉽게 찾아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차에 걸쳐서 고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전범적인 모범으로서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가우디라든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든지 또는 다른 천재적인 인물들을 돌아보면서요. 그들이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2주에 걸쳐서요. 창의성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inking tool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트리즈라든지 마인드맵이라든지 로터스 기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적인 기법들을 배워가지고요. 우리가 보다 쉽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창의적인 생각을 잘 했다 하더라도요. 잘 전달하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전달하는 방법으로서의 기획에 대해서 공부를 또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생각, 창의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두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거든요. 이것의 기반이 되는 것은 말과 글, 즉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걸쳐서 언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언어학적인 이론을 배운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연상을 하고 상상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은 무엇이고 또 그 의미와 역할,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방법으로서 언어 유희를 들 수 있겠는데요. 요즘에 아재 개그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와 비슷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새롭게 생각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로서의 첫 번째 요소로서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다양한 글쓰기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우리가 그것을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요즘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약간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한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볍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시에는요, 우리가 코딩, 즉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잠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이나 영상을 통해서만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에는요, 이 창의적인 세계에서는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긴밀한 협조 내지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인성 내지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주제로요, 베타 커뮤니케이션을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의 생각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주차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차들을 잘 연결해서요, 앞으로 남은 강의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